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9년여 만에 베이징에서 마주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와 관련한 긴 대화를 할 거라면서도 시 주석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이 휴전을 깨고 전쟁을 시작할 경우 작전명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으로 향하고 있고 오늘 밤 베이징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하고 논의할 사안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We're going to be talking with President Xi about a lot of different things. I would say more than anything else will be trade. Do you think President Xi can help and contribute to a deal with Iran? He could. I mean, it might be. Yeah. I don't think we need any help with Iran, to be honest with you. They're defeated militarily, and they'll either do the right thing or we'll finish the job. 네. 들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고 이란과 관련해서는 시 주석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번 이 회담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이렇게 열세로 정상회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시진핑 주석에게 좀 카드를 뺏긴 게 아니냐라는 전망들이 많았는데 그런 걸 좀 차단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것을 이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언론들이 대개 모든 키는 시진핑이 쥐고 있다라고 예. 뭐 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안보 문제의 그런 협상이 아니고 경제 문제만 집중할 것이다라고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11월 중간 선거 때도 제일 중요한 게 표를 얻기 위해서는 이 경제 문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 문제에 집중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뭐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보잉 500대 수주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농산물이 있거든요. 콩을 비롯한 옥수수 뭐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걸 뭐 직접 유권자와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규모 어떤 이런 계약이 이루어져야지만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또 AI 칩에 관련 것도 있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초반부터 이 이란 문제 때문에 그 협상권의 어떤 기선을 뺏기기가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선 제압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건 필요 없고 경제 문제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필연적으로 이란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실제로 이란 관영 매체에서 주중 이란 대사가 전쟁 종식, 또 안정적인 휴전 체제 수립 등 이런 요구 사항들을 좀 중국 측에 전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요구 사항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좀 보십니까? 뭐 이란이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얘기들이 거기 이제 종합적으로 담겨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별로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얘기를 아예 안 한다고는 안 했고, 예. 혹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더라도 아마도 뭐 공개된 발언에서 안 할 수도 있겠죠. 네. 공개된 발언에서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건 이제 전쟁의 협상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비공개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또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대화는 사실상 마쿠에서 다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얘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한다고 해서 시 주석이 뭐 느닷없이 그것을 덥석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노한다든지 이럴 일은 없을 거거든요. 예. 아마도 이제 실무선에서 얘기가 좀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의 바탕에서 아마 뭐 포괄적인 수준에서 얘기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뭐 지금은 시 주석에게 그게 뭐 크게 부탁할 게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협상에서 기선을 뺏기지 않기 위한 발언 같고요. 아마도 뭐 그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지금까지 얘기하기를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맹국들 참여하라고 하면서 심지어 전략 경쟁하고 있는 중국에게도 참여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결국 중국이 들어오는 것이 미국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었던 거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란도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4가지 이 주요 조항에 대해서 중국에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맥락을 보면 지금 이란이 계속해서 이 미국에게 줬던 협상 내용과 비슷해요. 첫째는 이란의 주권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빨리 종전하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도 인정하고 그다음에 전쟁 배상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핵 문제는 그 이후에 전쟁이 완전히 종결된 다음에 하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장선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의 이런 요구를 사실상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3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란에게 일방적으로 네가 양보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란이 얘기하는 것과 또 중국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의 무게는 또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아마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중국이 이제 이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을 할지 안 할지는 좀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이란 문제를 계기로 미국으로부터 뭔가를 좀 얻어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파키스탄과 또 이런 중동 문제를 논의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정세에서 중국이 분명히 뭔가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중국이 처음에는 그 전략적인 모호성으로만 있었어요. 전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던 것이 최근에 와서는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씩 이제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직접 참여하는 것보다는 간접적인 형식으로 파키스탄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이 휴전을 이끌어냈을 때도 그때 파키스탄이 주도를 했는데 이때도 파키스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예. 미리 조율을 그렇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근데 이게 지금 이쪽 지형의 안보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더군다나 파키스탄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안보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의 그 전투기가 이 사우디에 가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란이 사우디를 공격하고 이럴 때, 그러니까 이것을 매개로 해서 사우디, 파키스탄, 그다음 중국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지역에서 미국의 어떤 그 안보적인 우산을 이제 배제시키면서 그 나름대로의 그 지형을 이제 꾸려나가기 위한 걸로 이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이 이란과의 어떤 휴전이나 종전을 하려면 중국의 힘이 필요한 건 뭐 전 세계가 지금 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 지금 중국한테 계속 간접적으로 다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이 이걸 절대로 그냥 해줄 리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빨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무너지는 건 바라지 않지만 계속 이 상태로 적절한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면 왜냐하면 미국은 여기다 지금 자본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군사적인 물론 경제적인 이런 자본이 소비가 되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의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뭐 중국이 불리한 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원유 수입 이런 데서는 조금의 차질이 있겠지만 그게 다른 것보다 뭐 우선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어떤 패를 주느냐에 따라 이 속도가 좀 달라질 겁니다. 예. 그래서 자꾸 나오는 게 대만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회담을 지금 가장 불안하게 보고 있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그게 이란하고 대만입니다. 예. 대만은 이란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이런 그 빅딜 과정에서 미국이 대만한테 팔기로 되어 있는 140억 불의 그 무기를 유예시킬 수도 있다라는 하는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다 보니까 지금 대만이 불안하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빅딜이 진짜 이루어질런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디까지 그런 것들을 보상안을 마련했는지, 진짜 뭐 아니면 자기 말대로 이란과의 문제에서는 중국의 힘이 필요 없다라고 해서 그냥 안 할런지, 네.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왼쪽에 있는 그 그래픽 내용,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을 인정해 주길 지금 이란이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통행료 부과,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와 관련해서 중국과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 밝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이 지금 4월에 있었던 통화 내용이더라고요. 이 시점에 이걸 갑자기 꺼내든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그 기선제압용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중국 가서 얘기를 할 텐데 혹시라도 중국이 딴 말을 꺼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이제 꺼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중국과 어차피 이제 이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이제 출발점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요구하고 있는 몇 개 지금 저기 나와 있다 아까 나왔던 그런 몇 개 항들이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에 대해서는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뭐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는 이란의 요구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또 사실 뭐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 모두가 다 공감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그 이란과 중국이 이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지금 중국이 이란 문제를 전략적으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중국 입장에서 이런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권과 관련된 문제를 사실 이란에 손을 들어주기는 좀 힘들다고 봐요. 그것은 이제 첫 번째는 지금 세계 대국으로 그러니까 G2를 넘어서 이제 미래 언젠가는 패권의 야망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국제법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실 그 하드 파워도 중요하지만 소프트 파워라는 측면에서 사실 이제 중국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과 맞지 않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또 아무리 그래도 이제 자국의 실리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의 통제권을 인정해 버리면 이와 유사한 현상들이 이 국제사회 곳곳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중국 배도 왔다 갔다 하는데 중국이 거기다가 통행료를 내고 지나가는 것도 사실 중국 입장에서 그렇게 원하는 그런 그림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뭐 꼭 이 시점에서 미국이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저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중국이 이란에 손을 들어주지는 않을 거예요. 예.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홍콩 반중 언론인인 지미라이 문제를 거론하겠다고 밝히자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Speaking with Claire Lai this morning, she's the daughter of Jimmy Lai, and she told me that she's been praying and hoping that you'll be the one that brings her dad home. He tried to do the right thing. He wasn't successful. Went to jail, and people would like him out, and I'd like to see him get out too. So I'll bring him up again. I have brought him up. 黎智英是反中乱港事件的主要策划者和参与者。香港事务属于中国内政，中国中央政府坚定支持香港司法机关依法履职尽责。 예. 중국 지도부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인권 문제라고 하는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 앞에서 이 문제를 직접 거론을 할 수 있을까요? 뭐 미국은 다른 나라와 협상이나 뭐 압력을 가할 때 제일 단골 요리로 쓰는 게 인권이에요. 예. 인권과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실천하라 뭐 이런 건데 저분은 홍콩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반체제 당연히 뭐 중국의 입장에서는 반체제적인 그런 인물인데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서 지금 장기 구금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언론의 탄압이고 왜냐하면 이 애플 데일리라고 하는 그 반체제 언론의 그 창시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언론 탄압이기도 하고 그다음 홍콩 민주주의에 대한 그 탄압이다. 뭐 이런 프레임으로 해서 이제 지금 중국을 이제 압박하기 시작을 하는 게 되는 건데 중국도 이제 제일 이 세계 여론에서 조금 단점이 있는 것이 이제 자유민주주의보다는 어떤 공산주의 일당 체제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취약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을 트럼프로서는 자꾸 건드리다가 뭐 이번에 그 어떤 무역이나 뭐 이런 거의 부분에 대해서 협상이 잘 되면 아마 저 소리 안 할 겁니다. 예. 협상이 잘 되면 안 할 테지만 또 혹시 모를 일이군요. 예.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인권 문제를 제기할 인물들이 보면 지미라이 와 또 김명일 목사 이 두 사람의 인물이 거론되고 있는데 일단 이 두 사람이 좀 어떤 인물들입니까? 뭐 그 지미라이 같은 경우는 이제 홍콩의 반체제 시위를 이제 주도했던 사람이고요. 예. 그 김명일 목사는 이제 중국에서 지하 교회를 운영하다가 이제 중국 정부에 이제 셰프된 그런 사람들인데 뭐 중국의 이게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또 반체제 공산당 일당 체제에 반하는 그런 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특성상 뭐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사실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내정 간섭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보편적인 인권의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두 나라의 주장이 이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그 의미는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는 것은 당장 문제 해결은 하지 않더라도 중국이 이제 이것을 계속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과 관련해서 좀 부담으로 생각을 하면서 미래 어느 시점에서라도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당장 이번 회담만을 놓고 본다면 시진핑 주석의 심기를 굉장히 건드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얘기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는 여기에 대응하는 논리를 아마 꺼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흑인 시위자들에 대한 백인 경찰들의 무자비한 폭행이라든지 네. 뭐 총격 사건 이런 것들 제기하면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할 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문제는 다 괜찮은 것이고 중국이 하는 것은 마치 엄청난 크게 문제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문제를 끌어가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체제에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민자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에 수많은 이민자들이 있는데 그 이민자들을 전부 불법 행위자, 범죄자로 취급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사실 심각한 인권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에 자칫 잘못 불을 붙였다가는 중국으로부터 된통 거센 이 반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방중에 어떤 인물들이 함께할 것인가, 이 방중 대표단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9년 전에 동행했던 멜라니아 여사는 함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서 실무형 국빈 방문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며느리죠. 라라 트럼프가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팀 차이나라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올린 사진에는 남편 에릭 트럼프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그리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모습도 보입니다. 멜라니아 여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요. 자,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9년 전의 방중 때는 이렇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부인인 펑리위안 여사와 지역 초등학교를 방문하기도 했고 만리장성을 둘러보기도 했던 멜라니아 여사. 체류 시간도 짧고 또 실무적 성격을 강하게 띠는 이번 방중에는 함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여사의 만남은 올 하반기로 예상되는 시 주석의 방미 때로 미뤄지게 됐고요. 반면에 대중 강경파로 꼽히면서 지난 2020년 중국 외교부의 제재 명단에 포함됐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에어포스원에 탑승했습니다. 백악관이 이렇게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루비오 장관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자신의 이름에 중국어 표기를 바꿔가면서까지 대표단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원래 루비오의 중국어 표기는요, 노비오, 밥그릇 노자를 썼는데 이번에는 노둔할 노자로 한자 표기를 한 글자만 바꿨습니다. 이는 기존 한자로 표기할 경우 입국 금지 조치를 포함한 제재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에어포스원에 동승했는데요. 미 대통령의 방중에 국방장관이 함께하는 건 닉슨 대통령 때인 지난 1972년 이후 처음이라 이란과 대만, 또 남중국해 등 국방안보 현안이 주요 의제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멜라니아 여사는 동행하지 않고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동행을 한다. 이 방중 명단만으로도 이번 방중이 어떤 분위기일 것 같다라는 걸 좀 엿볼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의 부인이 간다 하면은 대부분 문화적인 부분에 이렇게 참여를 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문화는 빼겠다는 소리고, 그다음에 지금 이란 문제는 거론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실무자인 국방장관을 데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과 경제적인 실리 요 부분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규모의 지금 경제인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 부분을 다뤄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대통령이 갈 때는 국방부 장관 잘 안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물론 휴전 기간이긴 하지만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직접 통제하고 있는 미국의 해군들이 있는 이 상황에서 그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다른 나라로 움직인다는 게 쉽지 않은 건데 이거는 그 현지에 가서 바로 어떤 그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마쿠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이란의 그 해결 문제와 그다음에 이번에 그 방중에서의 최대 성과를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경제적인 효과 이걸 얼마나 거둬들일 거냐 여기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루비오 국무장관은 앞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한자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이번에 동행을 했더라고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뭐 국무장관이니까 예. 사실은 이 외교를 전담하는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따라가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제 그 중국이 사실 이제 루비오 장관에 대해서 그 제재 대상에 올려서 입국 금지를 해놨기 때문에 사실 이 원래 이 이름 그대로 가게 되면 뭔가 외교적으로 좀 껄끄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무장관이 취임하기 전에 이제 이름을 바꿨다고, 그러니까 뭐 미국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고 이제 한자의 표기만 네네. 바꾼 예, 건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민감한 문제를 이제 피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뭐 그 국빈 방문의 외교를 담당하는 국무장관이 따라가는 것은 뭐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방문이 원래 이제 국빈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제 실무 방문과 다른 것이 어떤 그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고 사교의 의미를 강화하는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빈 방문에서 이제 퍼스트 레이디가 따라가지 않고 국방장관이 따라가고 이런 건 굉장히 좀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게 흘러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마 이번 뭐 이란 전쟁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뭐 사교 내지는 어떤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식의 이런 좀 흥겨운 분위기는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분위기는 뭐 모르겠습니다. 퍼스트 레이디가 가기 싫다 그래서 안 가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분위기는 어쨌든 좀 많이 가라앉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보시는 그 루비오 장관의 저 트레이닝복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될 때 입었던 트레이닝복과 같은 옷이라고 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사절단이 상당히 대규모로 가는데 어제만 해도 궁금했던 부분이 젠슨 황 CEO가 같이 안 간다라는 게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각으로 오전쯤에 속보로 나온 게 젠슨 황이 또 같이 간다라고 또 바뀌었거든요. 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행동이 좀 이렇게 좀 진중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 쇼맨십이 너무 심해요. 예. 그러니까 뺐다가 다시 자기가 전화를 해서 다시 합류를 예, 시켰다라고 해서 지금 합류해서 지금 가는 걸로 되어져 있거든요. 네. 알래스카에서 다시 동승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그 AI 칩의 열쇠를 내가 쥐고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 보여야 이걸 너희들한테 팔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못 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 최첨단 칩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이게 지금 수출 규제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젠슨 황도 지금 굉장히 다급한 것이 젠슨 황의 황이 한 얘기 중에 지금 중국에 이걸 못 파는 바람에 500억 달러를 지금 손해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만큼 큰 시장인데, 그러니까 중국은 그거에 대해서 자체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개발을 해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뭐 단체 군무하고 뭐 이런 거 보여주고 뭐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장에 이제 빨리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회담의 그 결과에서도 지금 궁금한 것이 과연 그러면 이번에 그걸 허용을 할지 안 할지 그것도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중국에 가서 정상회담을 할 때 중국을 개방해달라. 그래서 우리 이 미국 CEO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급한 것도 있고, 뭐냐면, 농수산물 뭐 이렇게 수입하고 이런 거는 그냥 분위기만 좋으면 자신들 돈 내고 사는 거니까 별 큰 문제가 없는데, 첨단 과학에 관한 부분은 서로 민감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지금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는 이유가 히토류의 수출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히토류를 작년에 미국과 협상을 해서 중단하는 것을 잠시 유예는 시켜놨는데, 요번에 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유예를 더 연장하거나 아니면 영구적으로 풀어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최첨단 기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협상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이란 전쟁 이야기를 다시 좀 해보자면 지금 계속해서 미국과 이란의
주장 또 요구 조건들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CNN에서 나온 보도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인내심을 잃고 전투 재개를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으로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너무 낙관적인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곧 해결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란의 입장은 그런 것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잘못된 정보를 계속 왜곡된 정보를 계속 받았던 거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가 낙천적인 그런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성격이죠. 그런데 이제 국가 지도자로서 이 근거가 없는 명확한 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이런 낙관적인 그런 언행들 때문에 사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잖아요. 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뭐 유가 시장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란을 겪었는데 본인도 지금 이제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중국으로 가고 있는데 중국에 가기 전에 어쨌든 이 이란과의 전쟁의 어떤 일단락을 짚고 가려고 했었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 이제 본인이 미루고 언젠간 될 거다라고 했지만 중국에 가는 날까지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더 기다릴 이유가 없다. 지금까지는 중국과 회담에 잘 쓰기 위해서 내가 조금 유화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 끌어봐야 뭐 별로 나올 것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군사 작전을 다시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전면전을 하기는 지금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초기에 이제 이란에 대해서 폭격을 했던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폭격은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40일간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금 여력은 안 돼요. 왜냐하면 많은 전략 자산들이 이미 많이 소진이 됐고, 네. 그다음에 이 호르무즈 해협 근방에 가 있는 미국의 함정들도 이미 3개월 이상 현지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정비나 또 거기 승선해 있는 승조원들의 피로도나 이런 것이 극에 달해서 전투를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초기에 우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 중에 하나, 이란에게 흠뻑 무자비한 폭격을 가하고 어쩐 단기간 내에 그리고 이제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얻었다. 내가 이제 이란 작전은 성공했다 하고 이제 일종의 이제 종전을 선언해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다시 공격을 한다면 그 작전명이 예전에 이제 장대한 북로였는데 슬래지 해머라고 해서 대형 해머를 그렇죠. 뜻하는 이 작전명으로 바꾸는 걸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아직 이란 사태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전쟁 권한법에 의해서 미국은 전쟁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의회가 승인 권한이 있는데 대통령이 급하면 의회 승인을 패스해서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다만 60일까지 전쟁을 끝내든지 아니면 의회 승인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미 60일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 내에서 이 전쟁 권한법에 의한 60일이 경과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헥스 장관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헥스 장관은 휴전한 날부터는 이제 기산이 멈췄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미 종료됐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다 했는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 다시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사실상 이제 말장난에 불과하지 처음부터 쭉 다시 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60일이 경과했다라고 하는 나중에 미국 국내법에 의해서 법을 위반한 문제가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좀 전까지 있었던 전쟁과 이번 전쟁은 완전히 다른 전쟁이다라는 이제 논리적 전개를 하기 위한 그런 제스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원삼 산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와 함께 중동 상황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